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안랩인데, 자, 안랩 정말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거래량이 지금 오늘이 400만 주, 전체 상장된 주식이 약 1001만 주 정도 되거든요. 1001만, 135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충 1000만 주라고 치면 지금 상장된 주식의 40%가 돌고 있는 거예요. 40%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여기가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여기 나오죠. 개인 팔고 기간은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은 계속 산다. 3월 14일부터 9만 1000원대부터 계속 산다. 자, 그리고 공매도를 보면은 공매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국내 증권사 대차 데스크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공매도 물량이 없다, 씨가 말랐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고 나오는 족족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객이 가져간다. 꼭 필요한 고객한테 고율의 대차율로 주식 대차가 나가고 있는데 그 대차가 나간 걸로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매도 전체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16만 9천 원. 그리고 업틱 룰 적용 수량이 7,747주, 업틱 룰 예외가 5,539주. 요 증권사가 제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증권사들이 가져간 수량이 약 5,539주 정도 되는 것 같고 시장에서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공매도를 구해서 7,747주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친 겁니다. 지금 공매도 치면 무조건 돈 벌죠. 한 달도 안 돼서 30%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선물 대비 약 4만 원이나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차트예요. 2021년 여기가 3월이고요.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1년 차트인데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입니다. 여기 제가 바이에 05381-1이라고 써놨고 셀에 05 053-800 KS 에코티인데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주식은 KS 에코티가 들어가고 선물은 는 1 KS 에코티가 들어가는데 선물 가격에서 자 선물에서 현물이 뭐죠? 주식이죠. 현물 가격을 빼면은 일반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돼요. 배당이 있거나 아니면은 백워데이션이 심하지 않으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36,000원으로 오늘 종가가 끝났습니다. 1년 내에 보면은 최근 1년 내에 가장 선물이 주식 대비 저평가 됐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가 1월 달인데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10% 넘어가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요럴 때 선물이 현물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고 이때 5천원 차이 났었습니다. 5천원. 그러면은 10만 원일 때 5천 원 차이 나면은 5천 원은 10만 원에 5%죠. 한 달만 버티면 주식 선물은 만기가 한 달 있다 돌아오니까 5%벌 수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36,000원까지 벌어진 겁니다. 오늘 장중에 4만 원 넘게 벌어지기도 했는데 주식 상한가 들어가면서 선물에서 선물 매도를 쳐놨던 세력들이 전부 청산하면서 급격하게 붙어서 그나마 36,000원이 된 겁니다. 선물도 상한가, 주식도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내로 봤을 때는 선물이 뭐죠? 선물 가격이 현물의 선행성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36,000원 정도 내려가 있다. 어제 종가가 한 마이너스 28,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더 내려갔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선물을 사면 왜냐하면 선물이 지금 36,000원 싼 겁니다. 주식 종가가 17만 6천원이고 자 17만 6천원이고 선물 종가가 13만 9,800원이면 이거 빼면은 대충 3만 6천원 나오나요? 요거를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데 3만 6천원은
17만 6천 원에 몇 퍼센트니까 대략 한번 20%가 조금 넘네요. 0.2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한 20%가 조금 넘는. 자, 제가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그래도 이게 크기가 조절이 네, 안 되네요. 여기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왜 선물이 이렇게 저평가가 나냐? 선물은 주로 전문 투자자가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주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선물이 주식을 못 따라가냐? 자,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 들어가시면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라는 공시가 나오는데, JP모건이 3월 21일 날 5% 대량 그 대량 상황 보고 공시를 했고 5% 공시를 했고 3월 11일 날 리걸 앤 제너럴이라는 회사가 또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처음 공시는 2월 17일 날 나왔어요. 2월 17일 날은 Go ETF 솔루션이라는 회사랑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같이 나왔냐면 Go ETF 솔루션이 리걸 앤 제너럴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날 같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3월 11일 날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시장에서 돌고 있는 뭐 외국계가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여기 지금 뒤에 5% 공시 상황 보고서 뒤에 약식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약식, 요 다 약식이라고 써놨잖아요. 약식은 뭐냐 하면 5% 공시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일반, 그리고 단순에도 일반, 그리고 약식이 있는데 약식은 경영권에 난 관심이 없다.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이 전혀 아니다. 그럴 때 약식 보고를 합니다. 여기 뭐 워렌 버핏도 들어오고 뭐 미국의 뭐 블랙락도 들어오고 블랙락도 지금 실제로 들고 있거든요. 뭐 디멘션도 들어오고 뭐 피델리티도 들어오고 그래도 전혀 주식을 보유해서 안랩을 적대적 인수 합병을 할 거다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왜냐하면 약식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뜯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JP 모건에서 낸 공시인데 여기 보면은 투자 확인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써놨어요. 분명히 파란색 굵게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써놨고 요 스티븐 D.M. 브라운링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JP 모건에서 단순 투자로 공시 내는 경우는 이 사람이 주로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 영상에서 SM 관련해서 SM은 그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었죠. 단순 투자는 그 홍콩에 있는 분이 하거든요. 그 사람이 모건 스탠리는 다 나오는 거. 그 5% 공시를 그 투자 목적에 사인을 하는 투자 목적 서류에 사인을 하는 사람인데 전부 그 사람 이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JP 모건은 제 생각에는 뭐 엔티티가 다르지 않는다면 JP 모건은 엔티티가 여러 개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전부 이 사람이 사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일단 단순 투자고 이 사람 이름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세부 변동 내역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요 화면이 나오는데 세부 변동 내용 클릭한 겁니다. 자, 보시면 3월 16일 날 이미 47만 8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47만 8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월 16일 날 매수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5%가 넘네. 그래서 그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한 겁니다. 16일 날. 그러면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나서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1일 날 공시가 나온 거고요. 보시면 이 증감 내역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화면을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컴퓨터로 한번 보셔서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증감 내역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작죠.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3월 16일 날 있었던 거래 내역, 그러니까 그 보고 의무가 발생한 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긁어서 세부 변동 내역에 첨부를 한 겁니다. 이 그 거래소 그 금융감독원 규정에 보면 그냥 HTS에 다운받아서 HTS로 다운받아서 JP모건이 사용하는 HTS가 있겠죠 이제 아니면은 JP모건 고객들이 JP모건으로 주문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뭔가 플랫폼이 있는데
그 주문이 내서 그 체결된 내역을 그대로 다 그냥 긁어서 주는 건데 이날 여기 지금 스크롤 바도 있잖아. 여기 지금 스크롤 바도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 이날 내역이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JP 모건이 한 거는 JP 모건이 이 베네피셜 오너가 아니다. 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JP 모건 고객들이 CFD를 통해서 안랩에 포지션을 취했다. 그리고 많이 사고 팔았다. 이미 3월 16일부터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간 고객들도 꽤 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취득 처분 단가가 나오는데 8만 원대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공시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세부 변동 내용을 보시면 막 2만 주, 5만 주 단위로 큰 고객들이 샀다 팔았다 한 내역도 전부 다 나옵니다. 세부 변동 내역에. 자, 그리고 다음 공시 리글 앤 제너럴, 리갈 앤 제너럴 한국 발음으로 하면 자, 리글 앤 제너럴 LGI라고 하는데 여기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확인서를 보냈고 이것도 공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 코리아 엑스체인지에다 보냈고 메리라는 사람이 사인해서 우리는 경영권 관심 없어요. 단순 투자 목적이에요. 사인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자, 리글 앤 제너럴은 무슨 회사냐면 영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고 영국의 미래에셋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순위로 보면은 한 14위 정도 작년 6월 기준으로 여기도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자, 왼쪽 게 JP 모건 거고 오른쪽 게 리글 앤 제너럴 대량 보유 공시인데 5% 공시의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 JP 모건도 JP 모건 인베스트 JP 모건 은행이 아니라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제 생각에 뭐 단순 투자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엇에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니면 칼 아이칸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주가가 이제 뭐 정말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영권에 관심 있는 펀더들이 들어왔으면 얘기가 확 다른데 자 여기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5% 신고한 너의 사업 내용은 뭐냐?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증권사 네, 그리고 오른쪽 리걸 앤 제너럴은 너 하는 일이 뭐냐? 투자 운용 자산 운용사다. 그리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냐? 이 공시관에서 이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하지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라. 요 이름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하지은이라는 이름이 왜 낯이 익냐 하면 김현장에서 보통 요거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자 보시면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아까 있었죠. 2월 달에 있었던 고 ETF 솔루션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단순 투자야. 그렇게 확인서를 낸 건데 거기도 보면은 또 여기 또 하지은이 있어요.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법률사무소 김현장. 자, 김현장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김현장, 하지은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그냥 구글에 나오십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고 2014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018년에 졸업하시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셨다. 자, 지금까지 재밌으신가요? 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 더 얘기하는 김에 지금 요거는 뭐냐면 NC소프트 5% 주식 취득 보고인데 요거를 누가 했죠? 요것도 법률 대리인이 요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영어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 전담을 하시는 분 같아요. 김현장 하지은이. 요것도 보면은 그 사우디 UAE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죠.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여기서 NC소프트 들어올 때 법률 대리인으로 사용한 게 김현장이고 그거 일 처리하신 분이 하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이 회사고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보시라고 네, 따왔고 자 다시 안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안랩의 현재 주주 구성인데 공시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철수 외 2인이 28.57%를 가지고 있고
요 안철수 외 2인이 누굴까? 네. 그리고 자사주 13.6%, 그리고 JP모건이 5.38%, 리걸앤제너럴이 5.09%인데 블룸버그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 그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First Trust Advisor LP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13.38%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공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얘네 뭐지? 그리고 신고 최종 지분 변동일이 2022년 3월 22일이고 96,000주를 샀습니다. 이 First Trust Advisory LP가 그러니까 휘하 펀드들이 좀 있는데 83,000, 12,800 사서 96,000주를 산 건데 그 포트폴리오 네임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First Trust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 요게 한 7조 정도 되는 ETF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ETF가 지금 엄청나게 싸고 있다. 자, 안철수 대표님이 18.57%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안철수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 28%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파운데이션 DONGGURIMI 동그라미 재단이 9.9%를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랑 동그라미 재단이 약 23%를 갖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뭐 블랙락 이런 데도 얼마 안 들고 있어요. 1.47%, 뭐 14만 주, 뭐 위즈덤 트리 인베스트먼트, ETF 매니저 뭐 이런 데 다 한국에 그냥 들어와 있는 그 어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봐도 얘네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 캐세이 시큐리티즈 여기는 이제 캐세이가 왜 들어왔나? 네. 어쨌든 15,000주가 들어와 있긴 하네요. 근데 뭐 굉장히 자주 보이는 이름들 뱅가드 블랙락 그리고 디멘션 그리고 노르제뱅크 그리고 위즈덤 트리 이런 친구들은 한국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들어와 있는 애들인데 요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리 LP가 운용하는 ETF 하나가 엄청나게 안철수 안랩을 사고 있다. 그래서 이 ETF에 PDF를 한번 봤습니다. 안랩을 얼마나 들고 있나. 지금 7조 3천짜리, 7조 3천억짜리, 7조죠. 7조 정도 되는, 네. 7조. 토탈 커런 마켓 그 밸류가 6.3 billion이에요. 6.3 billion이거든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럼 7조짜리 ETF가 지금 안철수 연구소를 133만 9천 주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5% 공시 안 하네요. 곧 나오겠죠. 5% 공시 나올 겁니다. 근데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 공시율이 경영 참여보다 약간 루즈합니다. 그래서 그 JP 모건이랑 그 리걸 앤 제너럴이 들어왔던 것도 단순 투자 목적이면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익월 10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보면은 3월 11일 날 했거든요. 리걸 앤 제너럴 첫 신고가 2월 17일 날 하고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휴일이 껴있어서 하루 수년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한번 그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3월 11일까지 하면 혹시 위반 아니냐? 그럼 위반했다고 그 뭐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업무 처리한 이 김현장의 하지인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ETF가 안랩을 엄청나게 사들고 있고 이 ETF가 안랩 보유 비중이 10등까지 올라가 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83,754주를 샀다. 마지막 지분 변동일이 3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일 이 PDF 까보면 내일 샀는지 안 샀는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샀어요. 12만 1000주를 샀어요. 그리고 3월 22일 날 14만 4천주를 순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8만 4천주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 ETF가 산 거였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맞나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퍼스트 트러스트에 가보니까 역시 나와 있어요. 안랩이 자 퍼스트 트러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DF를 까보면 안랩이 133만 9천 주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마켓 밸류가 현재
1억 4,800만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잠시만요. 자, 요건데 이 ETF면 추적하는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수를 추적합니다. 이 First Trust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 요게 지금 그 안랩을 들고 있는 건데 자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네, 나스닥 CTA 사이버 시큐리티 인덱스 요거를 추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연간 2번 그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3월이니 안랩이 이 지수에 편입이 돼서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건가? 혹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 나스닥 CTA 사이버 시큐리티 인덱스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죠? 근데 요거를 잘 알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JP 모건 통해서 CFD로 지르고, 리걸 앤 제너럴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좀 들어와 있네? 오케이. 그리고 이 인덱스에 안랩이 편입될 걸 예상하고 먼저 좀 사두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가 최근에 리밸런싱을 발표한 게 있나를 찾아봤는데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찾았어요. 이 인덱스를 유료로 구입해서 보고 계시는 혹시 구독자님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그 안랩이 편입이 됐어요. 이런 멘트 하나 딱 나오시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안랩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편입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총리 지명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그 기자분들이 주가 상승할 이유를 못 찾아서 그냥 만들어낸 것 같고요. 아무리 시장 참여자들 중에 똑똑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더 많다고 해도 총리 지명했다고 해서 자기 회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안철수 대표가 더 부담이 되겠죠. 뭔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안랩이 수혜를 본다? 아이고, 이런 거는 그 안철수 대표가 할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러면은 네, 사회 통념상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엄청 많이 산 이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가 살려면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덱스를 추정하고 이 인덱스에 혹시 들어간 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 샀을 수도 있겠죠. 주문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산 걸 보니 계속 산 걸 보면 그 이유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히스토릭하게 이 투자자가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어봐야 40만 주 이상을 산 적이 없어요. 40만 주 이상을 산 적이 없는데 2018년에 한 40만 주를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게 ETF는 PDF가 매일매일 보고가 되니까 하루하루 안랩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계속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샀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140만 주까지 늘어난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쭉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토릭하게 들고 있었다면 애초에 인덱스에 포함이 돼 있던 게 아닌가? 근데 인덱스에서 비중이 확 늘어나나? 이거는 정말 이 인덱스를 만드는 이 기관에 문의를 해보거나 이 인덱스를 유료로 구입하는 사람밖에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만약에 이 ETF의 편입 이슈로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편입이 끝나면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선물 매도를 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 공매도를 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선물과 현물 차이가 36,000원이나 나는 게, 그래서 현물과 선물 차이가 36,000원이나 나고, 이 안철수 연구소 그 안랩이 상장된 이후로 가장 그 스프레드가 벌어진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이 퍼스트 트러스트가 5% 지분 취득 공시 내는 거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기자님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는지, 지수에서 비중이 확대되는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